자, 월요일 아침 반찬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또 결혼 시즌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 비용 때문인데요.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커플의 경우 결혼 비용만 2억 9,41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의 용도를 살펴봤더니 주택 마련에 2억 387만 원, 예식장 비용이 2,081만 원, 예물 비용이 2,044만 원으로 조사되는데요. 이 외에도 웨딩 패키지, 혼수용품, 또 신혼여행 등 수백만 원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많은데요. 우리의 결혼 문화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따루 씨와 나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루 씨는 미혼이시고, 네. 그렇죠? 나델 씨는 결혼을 하셨잖아요. 한국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는데 네.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느낌 뭐 결혼을 이렇게 한국에서 결혼한다는 게 이란에서 결혼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오직하면 다 네. 그쪽에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뭔가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그 아무리 그래도 문화점 차이가 있죠. 그 문화 쪽으로 얘기하면 좀 이란 쪽의 결혼식이 한국이랑 완전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쪽으로 맞췄죠. 어차피 한국에 결혼하니까. 그리고 또 이란에 갔을 때 제가 이란식으로 결혼한다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한국으로 맞췄어요. 두 번 하셨어요, 그럼 결혼식을? 네, 2번 했었어요. 그럼 한국의 결혼식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면 예. 바로 식사하러 가고 예. 30분 안에 끝나요. 이게 합치면 다 2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란은 이틀 동안 하잖아요. 네, 결혼식 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결혼식 갈 때는 이제 끝나고 조례 끝나고 네. 이제 옷을 갈아서 한복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실망했어요. 그 지금 이란은 이틀 동안 결혼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단은 결혼할 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의 그런 그 결혼 풍습도 궁금하거든요. 이틀 동안 뭘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즐거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같이 춤추거나 뭐 이런 게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놀아요. 즐겁게. 그리고 또 그 약간 좀 풍습이 많죠. 그 전날은 오후에만 예. 식사는 안 해주고 그냥 오후에서 7시부터 그럼 이제 한 12시, 1시 새벽까지 그런 풍습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춤을 또 추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식사 한번 대접을 해요. 예. 이제 점심을 주시냐 아니면 저녁을 주. 그래서 점심을 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 6시 오후에 끝나고 네. 그 만약에 이제 뭐 오후에 하려면 한 4, 5시 시작해서 저녁도 다시 주고 한 10시 넘게. 그래서 여러 가지 대부분 그 많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걸 많이 그 문화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나델 씨 경우 한국인 아내하고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결혼 비용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아니요. 결혼 비용은 이란에서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란이 물론 훨씬 더 많이 들겠네요. 한국은 이제 돈을 따지면 한국도 많죠. 네. 근데 제일 많았던 거는 한국은 집이었죠. 집과 그렇죠. 때. 이란은 다른 것도 준비해요. 이란은 또 차도 준비해야 되고 예. 한국은 차 있어도 없어도 괜찮지만 네. 그래도 차 구하기도 쉽잖아요. 예. 또 외상으로도 사는 것도 많고 예. 한국에서도 뭐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여러 가지로. 근데 이란은 무조건 차 있어야 돼. 여자들이 첫 번째 원하는 거는 집, 두 번째 차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이란에서 어려워. 결혼하기 힘들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결혼 비용 더 많이 들겠어요? 한국 비해서는 적어요. 그래도 차는 있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차 있어야 되는 얘기고 뭐 좋은 차는 이제 그거는 급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있어야 되는 거는 있어야 되고 근데 한국은 약간 돈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집값 너무 비싸고
근데 예. 차는 이란이 더 비싸고 그런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좀 다른데 이 따로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미혼이시지만 한국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또 주변에서 결혼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가정마다 그 문화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헌수부터 예물부터 전부 다 1부터 100까지 다 챙겨 가가지고 뭐 집도 사고 전세도 아니고 집도 사버리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뭐 억소리가 나는 거고 예. 또 어떤 가정은 또 그냥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냥 좀 간소하게 하자 간소화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럼 핀란드 일단 유럽 분위기 볼 텐데 핀란드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혼이니까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같이 사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핀란드 결혼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거기는 집 마련 돈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 집을 미리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예. 살고 있는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산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근데 보통 이제 서로 합칠 때는 아직 큰 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갚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학생 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일단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럼 핀란드는 결혼은요? 네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드는 편이에요, 적게 드는 편이에요? 적게 들어요. 제가 적게 들어요?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예. 물론 이제 핀란드 그 숫자에서는 이 집이랑 이런 건 다 비포함이고요. 네. 이 결혼식만 그러니까 뭐 드레스랑 뭐 반지랑 뭐 식사 비용 뭐 이런 거 있죠. 그 하루 동안 노는 거 그거에 네. 대한 들어가는 돈이 평균 6,100유로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예. 그거 이제 평균인데 그것보다 또 싸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트렌드가 좀 아주 좀 유니크하고, 그러니까 좀 뭐 테마 웨딩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아주 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격차가 크긴 한데요. 근데 그 평균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죠. 그래요. 결혼식장 비용이 우리나라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돼 있고 예물 네. 비용도 2천만 원, 즉 4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뭐 핀란드 같은 경우 800만 원 든다 그러면 5배나 저렴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핀란드도 물론 거품은 조금 있어요. 있는 예.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신부 화장 있잖아요. 네. 똑같은 화장 그냥 신부라고 안 하고 그냥 받으면 아마 그러니까 한 5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비용이. 네네. 그런 것도 받고 그다음에 웨딩 촬영. 예. 그거 정말 한국에서 정말 이쁘게 만들긴 해요. 예. 그런데 몇백만 원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 예,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에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 좀 써도 된다. 핀란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네.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좋은 걸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금 사는 친구들 제 주위에도 약간 좀뭐 재벌 아들은 아니지만 조금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명품백 3개에다가 네. 뭐 시계 이렇게 다 요구를 한대요. 그럼 몇천 깨진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랑 결혼하시면 저한테 그냥 돈으로 그냥 입금해 주시면 된다고. 현실적이시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얘기 듣고. 네. 저 많은 여성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되었습니다. 그럼 핀란드에는 혹시 웨딩 촬영이 없나요? 있죠. 아, 예, 있긴 있는데요. 있네요. 근데 보통 이제 거기도 그 사진 작가가 그 현장에 와서 거기서 야외에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핀란드도 호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이쁘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거기서 그냥 찍거나 아니면 스튜디오 촬영을 해요. 근데 한국처럼 저도 한국의 웨딩 앨범 많이 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업을 핀란드에 가서 하고 싶어요. 네, 오히려 거기도 잘 나오긴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간편하게 네. 사진 주고. 네. 좋은 사업 아이템이네요. 네. 저랑 같이 핀란드에 가시죠. 예, 좋아요. 우리나라 결혼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어쨌든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집이겠죠. 그리고서 이제 양가 가족에게 드리는 뭐 예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방 3개에 해당되는 배우자를 위한 예물,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혼수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결혼식 당일에 입을 드레스, 뭐 뭐 메이크업, 이렇게 많아요? 신혼여행 등도 해보셨으면서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결혼에 안 하시나 봐요. 필요한 항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핀란드나 혹은 이란에서도 이렇게 종목이 많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나들 씨? 이란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다 있는데 근데 하나만 없는 거는 가족이나 또 친척들한테
진짜 예단을 사주는 거는 조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이렇게 한국에 그런 거는 있지만 근데 외국인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이란에 있었고 근데 여기 결혼했을 때 그거 뭐 사주고 보내고 그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처음에 들을 때는 그거 진짜 놀랐어요. 아니 그거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도와주고 좋은 출발을 하려고 처음에 근데 어떻게 또 그 가족들 친척까지 또 챙기는 거는 진짜 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란에 있어요. 또 그 웨딩도 여선한테 이란에 여행하는 거는 웨딩드레스 원래 빌려서 네. 다시 갚아준 거잖아요. 네. 돌려주는데 근데 요새는 그냥 여행이 되는 거는 제가 웨딩드레스를 사는 거 여행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옛날에 차를 빌려서 또 결혼식에 쓰는 건데 요새는 사야 되고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란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군요. 핀란드는요? 핀란드는 이런 거 서로 선물 주거나 많지가 않아요. 사실 원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아내한테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긴 한데 그거 요즘 좀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이제 친척들끼리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대신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밥이 일단 맛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핀란드는 이렇게 축의금이 없고 그냥 선물로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800만 원 그 네. 평균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네. 핀란드 사람한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식장에 밴드를 불러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음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밴드 비용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드레스 얘기를 하셨는데 핀란드도 드레스를 거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드레스가 막 1,000만 원씩 하진 않고요. 막 한 200~300만 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빌리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빌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예. 거의 그 돈으로 핀란드에서 드레스를 사요. 우리도 들어가는 큰 돈은 그 밴드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이나 이틀 동안 네. 그걸 같이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식비 부대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노래방 기계만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예. 완전 밴드예요, 진짜. 네. 자, 결혼 비용 이렇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마련 문제나 혼수 문제로 다투거나 심지어는 파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두 나라에서 혹시 결혼을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파혼까지 하는 경우 있나요? 이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상견례 네.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그렇죠. 때 우리는 네. 서로 계획을 세워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을 누가 빌리냐 또 식비를 누가 내냐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안 되면 깨져요. 아, 거기서는 깨져요. 그러면 상견례에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면 네. 완전 이제 합의가 안 되면 파혼이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도 진행이 잘 안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아주 적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 더 얘기하면 그 결혼식 할 때 한국은 이제 조례할 때 네. 이제 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주변 가족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한 20명 정도 들어가서 그 조례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신부한테 그 조례 선생님이 물어봐요. 본인이 그 여기는 오케이 맞아 하는지 네네. 그걸 물어보고 보통 여자는 한 번 대답을 안 해요. 예. 두 번째 대답을 할 때나 세 번째 대답을 할 때는 이제 그 신랑 측에서 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금이나 이런 걸 네. 예물들을 또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진짜 두 번, 세 번째 이제 대답을 안 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도 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군요. 네. 네. 핀란드는 네. 거기 결혼식장에서 깨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 전에는 이런 뭐 돈 때문에 깨지는 것보다 보통 핀란드 그 예비 신부들도 사실 그 막 푹 빠지거든요. 막 결혼 준비 막 6개월, 1년 동안 네. 핀란드는 또 되게 일찍 하거든요. 1년 전부터 교회를 예약해가지고 또 장소도 예약해야 되고 막 이렇게 즐겁잖아요. 이렇게 예. 막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좀 난 지금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 가끔 그 신문이나 뭐 뉴스,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 청첩장을 다 보낸 상태인데 예. 갑자기 한쪽에서 캔슬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그 혼수 문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파혼하는 건
못 봤어요. 한국에는 몇 번 봤어요. 친구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네. 충분히 있을 수 네. 있는 내용이 우리가 네. 제일 많아요. 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1년에 딱 한 번, 평생 한 번이요. 죄송합니다.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니까 더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자, 네, 이 결혼 비용이 이제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또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란이나 핀란드에서도 어쨌든 결혼 비용이 드니까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마련을 하나요? 어떤가요, 핀란드? 핀란드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할 때만 해도 그때는 신부 쪽에서 다 마련했어요. 오. 그러니까 남자는 집을 마련했고 신부 쪽에서는 결혼식 비용을 했어요. 그리고 장소는 이제 신부 고향이었어요. 근데 그거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신랑 신부가 알아서 그 전에 돈을 저축하거나 또 이제 결혼 대출도 따로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그 마련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군요. 어떤가요? 아까 이란은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달라요. 아무리 옛날에 아이들이 많아서 요새는 아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많이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또 만약에 준비 안 됐다고 또 아이들도 준비 못해도 그 국가에서 대출 받는 모이자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300만 원 모이자를 10년으로 그다음 또 낮은 이자로 또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양쪽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은 남편이 그 남자 쪽에서 마련하려면 결혼식은 전체는 아니라 결혼식장 병이나 아니면 그 음식이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여자 쪽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만 이렇게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했고 같이 살 집도 중요하잖아요. 집에 대해서 마련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집을 살지 또 전세로 할지 요즘 같은 또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전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란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쪽에서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있나요? 혹시 남자가? 원래 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뭐 마련해야 돼요. 네.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가족도 괜찮다 얘기하면 그럼 서로 도와주겠죠. 네. 남자 쪽에는 이제 다 못해도 어떻게든 그 비용을 줄이면서 그 돈을 이제 집 사는 거나 아니면 빌리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네. 요새는 여자 쪽으로 많이 도와주는 분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추세랑 비슷하네요. 네. 네. 핀란드는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보통 같이 이제 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몇 년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혼식 할 때쯤 되면 이제 문제가 아예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 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왜 꼭 결혼식 날 그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가야 됩니까? 그냥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월세를 살다가 근데 그 다음에 좋아지면 그때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왜 합의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면 저희 어르신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문화를 따라가면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문화를 따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데 다들 하다 보니까 그런 추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이 취직도 안 되는데 결혼 비용까지도 많이 드니까 요즘은 뭐 이제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혹은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좀 작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자 이런 젊은이들도 많은데 이런 스몰 웨딩 혹은 뭐 결혼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이 두 나라에서도 좀 있는 일인지도 궁금해요. 어떤가요, 핀란드는? 핀란드는 오히려 반대예요. 더 크게 하고요.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진짜 인생 한번 파티 정말 멋지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거든요. 핀란드도 근데 그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아마 이렇게 유행이 이렇게 트렌드가 있을 건데 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냥 결혼식 아예 거의 안 올리고요. 그냥 시청에 가서 거기서 간단하게 네. 혼인신고하고 밥 먹고 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큰 웨딩이 유행이 되면서부터 네. 또 그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가요? 이란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결혼식 문화는 좀 길게 하는 거나 네. 크게 하는 거라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스몰 웨딩을 하는 사람. 근데 스몰 웨딩 해도 그 5시간, 6시간. 네. 그건 이제 음식을 줄이고 대신 과일이나 쿠키나 또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준비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란은 아직 그 물가도 좀 많이 좀 사니까 이런 걸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몇백만 원 준비해
인생에 결혼 한 번이니까 네. 그건 그렇죠. 준비하겠죠. 아. 근데 이제 식사 비용이나 큰 웨딩홀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좀 더 저렴한 웨딩홀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음식을 더 줄이고 또 많은 거를 좀 줄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스몰 웨딩은 거의 없는 거라고 봐요. 네. 아, 이제 결혼식 준비하는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결혼식에 참가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 5월 되면 이상하게 저는 용돈이 모자라요. 항상 생각- 모자라시던 거 아,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4, 5월이 특히 모자라요. 왜냐하면 축의금으로 나가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결혼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것 문화들이 있는데 그 이란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축의금을 주나요? 아까 선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핀란드는. 돈을 줘도 돼요. 근데 축의금이라는 개념 따로 없고요. 예. 보통 이제 청첩장을 보낼 때요, 신랑 신부가 거기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아주 좀 흔히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다가 먼저 거기 가가지고요, 자기가 필요한 리스트를 네. 거기다 저장을 해놔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청첩장에다가 여기 무슨 백화점 가서 아. 거기서 리스트에서 고르면 된다. 그 되게 다양한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자기 형편에 맞는 거 골라서 예. 이제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일반화된 그런 거고요. 근데 어쩌다 한번 또 신혼여행을 위해서 네. 좀 먹던 마련 뭐 이런 거 바라는 커플들도 있거든. 예. 그때는 그냥 이 계좌로 좀 입금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핀란드에서 조금 안 좋게 봐요. 그렇게 대놓고 돈을 달라는 거는 안 좋대요. 안 좋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예. 너무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예. 필요한 거. 근데 이제 핀란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리스트 따라 안 하고요, 그냥 아무 냄비나 아무 정말 안 이쁜 도자기 막 선물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 골치가 아픈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아, 예. 이럴 때는 돈이 좀 편할 그렇게 것 돈이가 같아요. 돈이 제가 볼 땐 돈이 현실적이고 괜찮은데 아마 뭐 조금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 돈 줄 때도요, 제가 원래는 몰랐는데 바로 그 신랑이나 신부에 바로 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돈을 못 번대요. 그 어차피 그 뭐 한쪽 가족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배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 그 신랑한테는 예. 개인적으로 조금 챙겨주면 네. 그걸 가지고서 이게 또 친구들도 챙겨주는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 조리금이 그 있죠. 예. 보통 그 이제 들어가면 한국은 이제 들어갈 때 내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때는 아니라 들어가서 그다음 이제 항상 진행하면서 그다음 그 주리금에 주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오. 그리고 또 우리 받으면 무조건 이름과 그 금액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좀 창피하니까 좀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식장은 남자 쪽에서 빌렸다, 그러면 음식은 여자 쪽으로 해야기 네. 때문에. 근데 둘 다 남자 쪽으로 하면 그럼 축의금 여자 쪽은 남자한테 가요. 아. 이런 거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자는 전화해서 주변 가족들한테 나는 현금을 주지 말고 그냥 그 생활호성금 예. 원수 주라고 그런 전화를 또 해요. 아. 그게 여러 가지 좀 있어요. 재밌어. 그렇군요. 네. 이란도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네, 생각해보면 이제 결혼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어떻게 얼마를 써서 결혼하느냐보다는 사실은 이제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결혼은 무엇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결혼이라는 게 참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결혼이라는 거는 그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맨 처음에 뜨거운 열애를 하다가 조금 식을 때쯤 되면 그때 빨리 결혼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항상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해본 사람도 어렵고 안 해본 사람도 어렵고 근데 저는 그냥 나의 부족한 죽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수는 하나면 모든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밥 먹을 수도 있고 모두 할 수 있는데 근데 두 개면 이게 맞추면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죠. 나의 부족한 거를 완성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 요즘 그 5월이라 또 5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결혼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서 나델 씨와 그리고 따루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